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기를 예방하고 또 감기에 걸렸다면 감기를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메모하시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보면 하루에 한 번 체온 1도를 올리는 방법을 적용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침 걷기, 따뜻한 물 마시기, 욕조에서 목욕하기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책을 살펴보면은 체온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 그리고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500에서 60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체온 1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겠는데요. 체온 1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원활한 혈액의 흐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백혈구의 활발한 활동이 탐지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소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몸속의 화학 반응에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도시의 체온 상승은 효소 작용의 활발한 운동과 함께 백혈구의 기능과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생각이 되면 욕조에 몸을 푹 담가가지고 평소보다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욕조에 몸을 담근 후에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한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후에 다시 한기가 들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책의 저자도 의사선생님이신데요. 의사선생님은 초기 감기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마그네슘 정도를 함께 복용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C의 경우는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P,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상의 식단에서 마그네슘의 결핍이 쉽기 때문에 비타민C의 작용을 돕기에 함께 복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강 증진 방법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오원근 박사님은 면역력 강화로 감기를 퇴치해야 된다. 문제는 면역력이다. 면역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감기를 극복하는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소개되고 있는 감기 치료와 함께 면역력 증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아로마 요법으로 소개되어 있는 향이 라벤더 5방울, 유칼립투스 5방울, 파인 5방울을 끓인 물에 500ml에 넣고 흠양을 하는 방법인데요. 상쾌한 기분의 제공과 함께 코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이들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은근 박사님이 소개하고 있는 감기 예방법, 마늘, 그 다음에 양파, 미나리에 대한 섭취 방법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비타민 500mg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독일 전통 물치료법 중에서 겨자가루 한 스푼을 적당히 뜨거운 물 2리터에 푼 후에 2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수건으로 덮어 몸의 열을 올려주는 온열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감기 치료에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게 냉온욕법인데요. 2분에 3분 정도를 반복하고 끝날 때는 반드시 냉욕으로 마무리한다는 것 참고하셔서 냉온욕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은근 박사님이 소개하고 계시는 향기요법 감기 레시피 10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목욕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그리고 라벤더, 로즈마리, 타임 이와 같은 방법 냉온욕과 반신욕 등을 실행하실 때 아로마 테라피를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소개해 드리고 있는 쑥뜸 온열 체험입니다. 매주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는 족삼리혈, 장수혈이고 하체에 힘을 보강하는데 이곳에 뜸을 뜨면 호흡기 질환인 감기, 기관지, 천식, 폐렴 등에 유효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유혈인데요. 폐수혈이라고도 합니다. 이 폐유혈 주변에 함께 있는 혈들, 뭐 심포유혈, 심유혈, 그 다음에 신주, 풍문혈을 겨냥해 가지고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파스를 하나 붙이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한방 핫파스를 붙이시는 게 좋은데요. 초기 감기 때 거기에 핫파스를 붙여 놓으시면 전신에 땀을 나게 할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한데,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파스를 2시간 이상 붙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폐유혈에 뜸을 뜨실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고황혈이라든지 풍문혈, 신주혈들을 참고하시고요. 이곳에 뜸을 뜨시면 감기, 기관지염, 천식, 백일기침, 폐결핵, 호흡기 질환,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계통 질환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혈인데요. 백혈에 뜸을 뜨시면 감기, 기관지, 비염, 그 다음에 정신병, 탈모증, 비듬, 흰머리를 방지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선생님의 뜸법에 이어서 소개되어 있는 뜸법, 심주섭 할아버지의 뜨겁게 뜨지 않는 쑥뜸 치료법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호흡기 순환기계 질환 중에서 감기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 소개되어 있는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대추혈과 풍문, 두 번째 가슴 등뼈에서 4에서 4.5cm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개되어 있는 풍문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람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골이 오싹하다 할 때 이제 그곳으로 찬바람이 들어온 것이다. 감기에 걸리기 전 단계가 이제 등골이 오싹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단계인데, 이때 풍문혈과 그 위에 있는 경추 7번 부위에 있는 대추혈에 뜸을 떠주시면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백투표혈 자극요법인데요. 감기에 대한 투표혈을 김동욱 박사님은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폐유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감기 치료의 취혈은 폐유혈인데 폐와 호흡기 전반에 걸쳐 이상 유무를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전반에 폐유혈이 주치혈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쑥뜸 온열로 이곳을 자극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김 박사님은 좌우 혈점에 드라이어로 열풍 자극을 10회 정도 뜨거운 열감을 느끼게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평소에 이곳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쑥뜸 대용으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미쯔이 선생님의 저서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표충섭 선생님이 번역한 내용 중에 보면 미쯔이식 온열 치료의 모든 것, 이 부분에서도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해서 어떻게 이곳을 주혈할 것인가에 대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감기가 피로와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평소에 해당 부위를 주혈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 보시면은 병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이 생기면 잘 걸리지 않는다. 이게 자력 회복률을 높이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어깨 결림도 풀어주고 자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의 염증과 목 통증, 코감기 부위에 대한 부분들은 세심하게 주혈기로 그 부위를 자극해 주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나무봉에서도 역시 이 폐유혈 주변을 자극해 주는 대나무 타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봉을 꾸준히 활용하시면 세포의 활성화와 함께 감기에 걸릴 확률을 줄여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관지에 자극을 주어서 기침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두통과 코막힘에도 효과적이다 하니 대나무봉 타법 방법을 익혀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림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안점과 그리고 제4경추점, 그리고 대추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견갑골 안쪽 부위가 대추 두드리기인데, 견갑골 안쪽 부위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폐유혈, 그 다음에 풍문혈, 신주혈, 그 다음에 고황혈, 이런 혈자들이 뭉쳐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적절하게만 타법을 가해주시면 상당히 건강에 좋은 그런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어서 팔 부위 두드리기와 이 곡지점 두드리기입니다. 대나무봉 두드리기를 통해서 근육경화를 예방하고 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지만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치병을 이기는 중국의 과샤 건강요법에서도
같은 부위들이 소개되어 있어 그림을 제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전신이 쑤시고 아픔, 열이 있으며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자, 꽈샤 건강치료법은 이제 평소에 해당 도구를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도구가 없다면은 그냥 맨손으로도 손을 따뜻하게 마찰을 해서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등 부위에 대한 타치가 어렵기 때문에 배 계신 분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 이 혼자서 쉽게 하는 건강 마사지 지압요법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거의 비슷한 혈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추혈, 풍지혈, 풍문혈, 폐수혈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폐유혈, 폐수혈 같은 곳에 위치를 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목과 등 위쪽이 따끔따끔해지는데 이때 목과 등의 경계에 있는 대추혈을 자극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아래쪽 좌우로 풍문, 폐수혈이 있는데 두 곳은 호흡기 질환에 좋은 경혈입니다. 그래서 대추, 풍지, 풍문, 폐수혈을 중심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감기를 멀리 쫓아낼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번 양옆에가 풍문이고 3번 양옆에가 폐수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지혈이 있고요. 풍부, 풍지 그러는데 후두골 바로 아래 거기가 풍부혈이고 양옆에가 풍지혈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왔을 때 예풍혈이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 혼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제 헤어드라이어로 그 부위를 자극해주는 잠깐의 방법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추, 풍지, 풍문, 폐수혈을 드라이어로 따뜻하게 해주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 손가락 지압혈에서도 소개되는 혈이 대추혈과 합곡혈 참고해 주시고요. 통증, 피로, 면역력, 우울증, 기미, 탈모 꾹 눌러서 내 몸을 살리는 지압혈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추가되어 있는 혈이 외관혈과 척택혈 그림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지점을 꾹 눌러주시면은 이제 몸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기에 의한 발열이 있을 때는 곡지혈과 십선혈과 풍지혈을 자극하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시간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지압과 자극과 마찰이 실천됐을 때 몸은 상당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건강한 가을,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